안녕하세요. 영화를 보는 다른 시선 크리틱스 컷입니다. 오늘은 에이스 오브 시네마 15편 노비고요. 이대에 위치한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노브는 스케치 코미디언으로 명성을 쌓은 조던 필 감독의 세 번째 작품입니다. 데뷔작인 겟 아웃과 전작인 어스로 좋은 평가를 받았죠. 저는 참고로 호러 장르를 보면 항상 극장에 들어온 걸 후회하는 겁쟁이라서 전작을 하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번 작품 역시 공포 영화겠거니 싶어서 안 보려고 했는데 전작을 다 본 PD님이 같이 보자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람에 예고편 하나 보지 않고 아무런 정보 없이 영화관에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오히려 PD님은 중간중간 졸면서 봤고 저는 생각외로 재밌게 봤습니다. 한마디로 전작과는 좀 다른 결의 작품이고 예상을 깨는 작품이란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영화는 대담하게도 영화 첫 장면부터 메이브리지의 사진을 동원해 이 영화가 영화에 대한 영화임을 선언하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영화에 대한 영화라 저는 여기서부터 팔짱을 끼고 그 주제로 가시겠다 하면서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소설가에 대한 소설이 웬만큼 잘 쓰지 않으면 그저 습작 냄새 진한 작가만 만족하는 일기장이 되는 것처럼 영화에 대한 영화도 가끔은 자기가 얼마나 영화를 좋아하는지 고백하는 일방적인 독백이 될 때가 있거든요. 이 얘기는 본론에서 더 자세히 나눠보겠고요. 항상 그랬듯이 에이스 오브 시네마는 영화를 막 보고 나온 사람을 위한 즉석 리뷰를 지향하는 코너이기 때문에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들은 총평으로 넘어가 주세요. 먼저 영화의 오프닝이기도 하고 나중에 리키 주프 박 그 캐릭터가 회상으로 떠올리기도 하는 이 침팬지 장면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이 오프닝으로 선택된 곳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침팬지 장면은 영화 전체의 요약본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리키 주프라는 캐릭터의 전사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영화의 규칙을 설명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이 장면을 본 관객은 침팬지는 왜 동양인 아이를 죽이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영화 내적으로 보면 이 괴물과 시선을 마주치느냐 안 마주치느냐가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장면에서도 침팬지와 시선을 마주쳤느냐 아니냐가 중요하겠죠? 장면을 자세히 떠올려 보시면은 아이가 식탁 밑에 숨어 있기 때문에 식탁보가 절묘하게 침팬지의 시선을 이렇게 가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살짝 반투명하게 건너편이 내다 비치고 있죠. 때문에 이 장면에서 침팬지가 피 묻은 손을 뻗을 때 관객은 약간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다가 호의적으로 내민 손인지 아니면 아이의 손을 확 낚아채가지고 죽여버리려고 뻗은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이것이 결정되기 직전에 총을 쏴서 침팬지를 죽여버립니다. 마치 그 부분은 관객의 상상에 맡기고 싶다는 것처럼요. 때문에 여기서 침팬지는 두 가지 속성을 모두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뷰어 혹은 진 재킷이라 불리는 영화 속 크리처의 속성을 품게 되고 두 번째로 영화 현장에서 학대받은 말의 속성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영화는 침팬지가 정확히 어느 쪽에 속하는 것인지를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놔둡니다. 침팬지가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온전히 속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영화는 여기서 나쁜 기적이라는 키워드를 끌어들여 이 영화를 잔인한 부조리 극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희한하게도 이 신발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별건 아니지만 눈길을 끄는 자그마한 우연 혹은 운, 그러니까 기적을 상징하는 소품이죠.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일종의 챌린지처럼 이 컵을 던져가지고 똑바로 세운다든가 하는 영상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똑바로 선 신발은 그런 별것 아닌 기적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키 주프 박이 그 신발을 기적의 상징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신이 침팬지와 교감을 이뤘다고 믿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된 인간이라고 믿는 리키 주프 박의 잘못된 믿음을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하죠. 사실 이 동양인 아이는 침팬지와 교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 반투명한 망 너머로 불안정한 미결정 상태에서 침팬지와의 관계 설정을 유보하고 있을 따름이거든요. 단지 운이 좋아서 식탁보 덕분에 시선을 직접 마주치지 않아서 살아남은 것 뿐인데 그게 아니라 영화는 마치 똑바로 선 신발 덕분에 이 아이가 살아남은 것처럼 시전 샷으로도 여겨지는 뭔지 모를 샷으로 신발을 이렇게 클로즈업해 들어가기도 합니다. 기적이 나쁜 기적으로 변하는 순간이죠. 더 나아가 보자면 메이브리지의 사진을 보여주는 등 영화가 대놓고 영화에 대한 영화를 표명하는 데다가 그 중에서도 초기 영화를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영화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를테면 톰 거닝을 끌어들여서 그 신발을 향한 클로즈업의 일종의 어트랙션 시네마, 즉 견인의 영화로 작동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도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무언가에 시선을 이끌린 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혼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셔츠에 새겨진 이 영어 문구가 터무니없는 뜻이라서 저도 모르게 그걸 해석해 본다든가, 아니면 진지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부장님의 가발이 살짝 흐트러져 있다든가, 생명의 위협에 처한 상황에서 바닥에 똑바로 서 있는 이상한 신발 하나를 쳐다본다든가, 이 장면에서 신발은 초기 영화의 어트랙션을 상징하는 거죠. 아니면 시선 얘기를 꺼낸 김에 톰 거닝을 넘어서 로라 멀비까지 나아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해석하는 재미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전에 브레이크를 밟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상징과 은유가 넘쳐나는 영화이지만 반대급부로 캐릭터의 동기 등이 텅 비어있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주인공 일행의 동기는 영화 내적으로 잘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죽고 돈이 없다든가, 아버지가 죽었으니 복수를 하고 싶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프라쇼에 나갈 만한 건덕지를 잡아 일회 천금을 노린다. 이게 다고요. 충분히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설정이 여기저기 있는데 조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재료죠. 게다가 영화의 규칙이 그다지 명확하지 않아서 서스펜스도 딱히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뒤에 눈 모양이 달려있는 후드를 쓰고 말을 타고 달리다가 괴물에 먹히기 직전에 괴물이 싫어하는 깃발을 꺼내들어서 간신히 먹힐 위험을 피하고 헛간에 도망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죠. 이 장면에서 침팬지 장면과 같은 긴장감이 느껴지시나요? 만약에 그러려면 영화가 안전지대를 설정을 해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헛간에 도착하면 안전해 라는 규칙이 있고 거기에 도달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를 보여주면서 말이 달리는 걸 보여줬으면 긴박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작정 길 위에서 말이 달리고 괴물은 쫓아오고 딱히 관객의 머릿속에 명확한 위치가 그려져 있지도 않던 헛간에 뛰어들면서 해당 장면이 끝이 납니다. 이 장면이야 그렇다 치고 규칙 자체가 그다지 무서운 규칙이 아니거든요. 위에 천장만 달려있으면 안 먹히는 그런 설정이잖아요. 심지어는 주인공이 그 주피터스 파크에 찾아가는 장면을 보면요, 사람들이 다 실종된 걸 알고는 그 입구에서 그 유리 상자 같은 것에 들어있는 럭키를 막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주인공이 괴물이 달려드는 걸 보고 피하는데 이 괴물이 빨아들이는 바람에 천장에 부딪혀서 기절은 하지만 먹히진 않거든요. 그렇게 강한 흡입력을 가졌는데 이 위가 아니라 이 앞이나 이 옆에서 흡입했으면 바로 그냥 쏙 빨아들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이 사방이 막혀있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러질 않고 그냥 포기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차 안에서도 안전하고 집에서도 안전하고 심지어는 철조망 몇 번 몸에 휘가 맞다고 그것도 살아남죠. 그러니까 도무지 이 괴물이 차나 혹은 집까지 통째로 빨아들일 거라거나 혹은 창문에 불쑥 깨고 들어와서 사람을 쏙 빼갈 거라거나 이런 긴장감이 형성되질 않습니다. 이 영화를 조스랑 비교하는 리뷰가 해외에 몇 편 있었는데요. 조스에서는 배를 완전히 박살내서 안전지대가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주인공 일행을 서서히 몰아넣는 그런 전개가 이어집니다. 놉도 나중에 창고를 먹어버리는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딱히 괴물의 일관되게 묘사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만 저에게 줍니다. 저런 게 가능했으면 왜 집 지붕 걷어치우질 않고 그 위에 피랑 잡동사니만 토하고 왔는지,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화장실로만 쓴 건지 잘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는 이 호러 영화를 기대하고 온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루즈하게 느껴지게 되고요. 그런 기대를 하지 않고 왔더라도 장르가 중간에 이리저리 튀어서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는 느낌을 주게 되죠. 한마디로 여러 가지 은유를 비롯해서 해석할 거리는 상당하지만 그것이 이야기 위에 자연스레 실려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한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 딱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영화를 보는 것보다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재미있는 영화인 것 같다. IMAX 포맷으로 제작된 상업영화가 영화 자체가 아닌 영화에 대한 담론이 더 재밌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사실 이건 비꼬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놉은 영화에게 바치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바치는 인사이드 조크, 그러니까 내부자 농담 같은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자에겐 그다지 통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혹은 장르 팬으로서 평가해보자면 이 클리셰를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보기에 즐겁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이루어내는 것이 장르의 확장이나 혹은 파괴를 통한 재창조, 심지어는 장르 팬들을 향한 동심 어린 헌사조차 아니라는 것이 문제예요. 단지 클리셰가 깨질 때 느껴지는 이 순간순간의 즐거움만 있을 따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영화가 어디로 향하고자 하는 것인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미 언급드렸던 침팬지 장면, 그리고 집 위에서 피를 뱉어내서 집이 피로 싹 물드는 장면, 그리고 사막이나 외계인 분장한 아이들이 나오는 장면 등등, 또 사운드 설계도 좋아서 영화관에서 보면 좋은 작품인 것 같고요. 제가 특히 인상적인 장면으로 꼽고 싶은 건 나쁜 기적, 이번 영상 제목이죠. 미지와의 잘못된 조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그 침팬지 장면 다음에 나오는 에피소드인데요. 일종의 부조리극 같은 장면으로 저에게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인간적으로 웃어서는 안 되지만 잔인한 쾌감을 주어 킥킥거리게 만드는 블랙 코미디 같은 장면이었죠. 강림한 신이라도 보는 것처럼 감격에 젖어서 이 스티븐 영 캐릭터가 UFO를 바라보는데, 이 다음 장면은 회오리를 타고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빨려 들어가는 샷이죠.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그 다음 영화 첫 장면에 나왔던 메이브리지 사진이 영사되던 곳이 알고 보니 이 괴물의 아가리 속이었다는 게 밝혀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비명을 마구 질러댑니다. UFO의 빛을 타고 올라가서 이 미지와의 조우에 나오는 그 지적이고 고상한 외계인이라도 만나서 우주 여행 같은 걸 하길 기대했을 텐데, 그 기대가 최악의 방식으로 산산이 부서지는 장면이죠. 이 잔인한 유머는 조던 필이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호러와 미스터리, 그리고 SF와 서부극을 넘나들며 마구 장르를 넘나드는 이 영화의 본질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릴 적의 트라우마인 침팬지 에피소드가 SNL의 스케치 코미디로 변화하듯이 조던 필 감독은 호러라는 장르를 통해서 아이러니한 코미디 영화를 찍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좋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보니 코미디였다? 같은 느낌으로 감상하시면 좋을 작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대한 영화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에이셉 시네마에서 지금까지 의식적으로 별점 시스템을 피해왔습니다. 이 부천 영화제 관람기에서도 굳이 한 명의 영화제 관객으로서 느낀 즐거움을 밝히는 팝콘 지수로 대체했고요. 그러나 여기서 처음 별점 시스템을 한번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별점 시스템의 원조인 레너드 말틴의 밤 지수가 적절한 영화인 듯 합니다. 그는 밤을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했습니다. 하나는 구제불능의 졸작을 가리키는 별점조차 매길 수 없는 작품을 매기는 그것이 밤 지수였고, 다른 하나는 특정한 부류를 직격할 수 있는 컬트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최근 리뷰한 비상선언이 전자에 가깝다면 앞서 리뷰한 카터와 그리고 이 영화는 후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좋은 점수는 줄 수 없겠지만 영화가 의도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는 동안 즐거움을 주긴 합니다. 네, 지금까지 높 리뷰 에이셉 시네마 15편이었고요. 그리고 리뷰는 마쳤지만 마치기 전에 영화를 본 공간인 아트하우스 모모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롭을 본 영화관은 이대에 위치한 아트하우스 모모입니다. 이 영화관은 영화사 백두대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이고요. 이대의 ECC라는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원체 역사가 오랜 대학이다 보니 교정이 전체적으로 아름답지만 ECC는 그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에 끼어있는 현대적 건물이라서 더 눈에 띄고요.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써있지만 관객은 당연히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극장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입구는 첫 번째 입구를 지나쳐서 더 지나서 있는 저 두 번째 입구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평일 9,000원, 주말 10,000원이고요. 요즘 멀티플렉스 티켓 값을 생각하면 아직 여긴 싼 편이죠. 관객이 없는 편이라 객석도 항상 널널하고요. 또 근처 맛집 추천은 이렇게 자막으로 띄워드리겠고요. 또 데이트 코스로 갈 만한 곳도 옆에 이렇게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에이셉 시네마 15편 롭을 다뤘고요. 크리스티 스컷 이명현입니다. 감사합니다.